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세브란스 네온비 당뇨병 센터의 소장으로 있는 안철호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의과대학 교수로서 이제 의과대 학생들을 많이 강연을 하고 그랬었지만 이렇게 많은 청중을 상대로 이렇게 컨설트 하듯이 강의하는 게 저도 처음이라서 약간 긴장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외래를 보는데 제가 지금 이제 EBS에 명의로 선정이 돼가지고 7월 14일날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금 3주째 계속 EBS 명의를 찍고 있는 바람에 제가 좀 허겁지겁 오느라고 좀 마음이 안정이 안 됐던 차에 마침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아는 환자분들이 많이 응원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 한희준 기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두 번째, 세 번째가 뇌혈관, 심혈관인데요. 저는 주로 이제 당뇨병을 관련된 질환들을 치료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번째가 뭐냐면 당뇨병이거든요. 근데 당뇨병에 문제가 있으면 당뇨병이라는 것은 호르몬 질환입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당뇨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당뇨병이 있으면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혈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이 뇌혈관, 심혈관뿐만이 아니라 당뇨병이 결국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혈관을 관리하는 데 중요하고 또 혈관이라는 건 지금 한희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으면은 혈관부터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저의 소개 겸 또 이제 혈관과 호르몬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보면 조금 이제 이 한자로 돼 있어서 어렵지만은 저는 내분비내과 교수입니다. 내분비내과라는 거는 우리 약대도 약학과가 있고 제약학과가 있듯이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는데요. 내과에는 10개의 내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화기내과라는 것도 있고요. 순환기내과, 심장 쪽이죠. 저희는 감염내과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호흡기내과도 아니고 내분비내과라는 건데 이 내분비내과는 또 각각의 교수님들이 보는 질환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BS에서 골다공증을 갖고 제가 한 1시간 동안 내일 아침 10시에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골다공증을 보는 분야도 우리 내분비내과고요. 또 당뇨병도 내분비내과고 고지혈증도 있고. 근데 저는 우리 내분비내과의 여러 교수님들 중에서 연세에 대해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제 전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흔히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병들, 고혈압,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어떤 성인병의 종합 세트를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서 강남 세브란스에 2000년도에 오면서 병원장님이 뭘 하고 싶으냐 그래서 제가 대사증후군 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더니 병원장님이 농담 반 진담 반 대사증후군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대사가 걸리는 병이냐 아니면 여기 사명대사가 걸리는 병이냐. 근데 지금은 아마 대사증후군에 대한 얘기들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대사증후군은 결국 당뇨병의 사촌이고요. 저는 주로 이제 당뇨병 대사증후군을 연구하면서 주로 저는 줄기세포 쪽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있으면서 저는 되게 줄기세포 쪽으로 어떻게 당뇨병을 치료해볼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방이라는 건 하등 쓸데없는 조직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그 지방 속에는 줄기세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지방 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뽑아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를 갖다가 넣어서 그게 인슐린을 분비하면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아도 당뇨병 약을 먹지 않아도 고장난 췌장을 갖다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개발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지방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착한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는데요. 제일 착한 지방은 눈밑 지방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면 눈 밑에 이렇게 지방이 쌓이는데 거기에는 아주 줄기세포가 많은 지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밑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분화시켜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연구에 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내고 한때는 제가 이제 이런 줄기세포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뭐 명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학계나 매스컴에 이제 제가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각종 이제 이 질병들의 종합 세트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한두 분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심장병이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성인병들이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이 대사증후군의 증상이나 아니면 이 대사증후군의 어떤 원인은 혈관이거든요. 이 혈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 거의 다 경동맥 초음파를 하는데 이 경동맥 초음파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하얀색 선이 있는데 이건 아주 제가 보기에는 참 이쁜 혈관인데 나이가 들거나 뭐 담배를 피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혈관에 이렇게 이제 수북히 찌꺼기가 쌓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혈전이 돼서 날아가면 아까 한 기자님이 얘기하신 중풍이나 심장병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찌꺼기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가장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혈압도 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혈당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정 교수님이 얘기하는 이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이런 찌꺼기의 주성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착한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고 또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면 산화 LDL 콜레스테롤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찌꺼기가 쌓이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은 혈관에 문제가 되면 이런 이 혈관의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장마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한강 고수부지에 가보면 처음에 이제 잔잔하게 흐르던 한강물이 어떤 입자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유속의 문제가 생기면서 강둑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서 수해가 나고 홍수가 나듯이 처음에 이렇게 잔잔했던 혈관들이 결국은 이제 혈류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혈류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적혈구라든지 백혈구라든지 이런 입자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적혈구가 우리 몸속에서 넉 달을 살거든요. 근데 처음에 첫 달은 이 적혈구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다가 나중에 이제 적혈구도 나이가 들어가면 2달째, 3달째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적혈구들이 서로 막 엉기게 되고 말하자면 어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적혈구들이 변형을 해야 되는데 작은 혈관에 들어가면 구겨져 들어가야 되고 큰 혈관에서는 이게 이제 퍼져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변형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욱하고 아집이 생기는 것처럼 이 적혈구도 나이가 들면은 이게 이제 변형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고 노화가 오고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이런 이 혈전이 생기게 되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좀 줄이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중성지방, 여러분들 중성지방 그러면 삼겹살이라든지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따 정 교수님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성지방이라는 건 탄수화물,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빵이니 밀가루 같은 걸 많이 먹어도 칼로리가 과잉으로 많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중성지방으로 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면 결국은 이런 이 혈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11월 12일 작년인데 지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스튜디오에 모셔다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들을 보면은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문제가 있던 분들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혈관들을 보면 혈관이 깨끗한 사람은 그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건강하고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혈관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무시무시한 찌꺼기를 마치 몸속에 시한폭탄처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이분은 20앞솔된 여성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혈관들을 보게 되면 이런 혈관들에 찌꺼기들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장은 뭐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혈당이나 뭐 고지혈증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혈관이 문제 있는 사람들은 필경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혈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간도 있고 심장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건강과 질병의 갈림길은 혈관이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호르몬이라는 것은 결국은 혈관을 통해서 이게 이제 움직이고 어떤 장기에 와서 작용을 하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움직이려면 혈관이랑 고속도로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관 건강을 잘 하게 되면 호르몬이 건강해지고 거꾸로 또 호르몬을 잘 관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혈관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치료도 결국 혈관이고 질병의 시작도 혈관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려면 혈관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 혈관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혈관도 있고 대동맥도 있고 이 혈관의 길이를 다 이으면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거의 10만 킬로 정도 된답니다. 우리 몸속에 모든 혈관을 다 이으면 10만 킬로인데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니까 혈관의 길이를 다 이으면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도는 정도의 길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혈관 관리를 안 하면 어느 혈관인지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병이 나고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런 혈관이고 아까 좀 더 얘기했지만 혈관이 망가지기 전에 이 피가 느리게 흐르든지 빠르게 흐르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피가 느리게 흐르고 뭐 빠르게 흐르고 문제가 생기고 와류되고 이런 거에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것들을 관리를 잘 해야 결국은 이제 적혈구 같은 입자들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조종하는 말하자면은 최순실 같은 아주 이게 녹화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배우의 조종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호르몬이고 제가 이제 연구하는 이 내음비내과라는 거는 사람들이 내음비내과가 뭐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내음비내과가 이비인후과라고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서 귀가 아파서 오는 분도 저한테 계시고 또 비뇨기과하고 헷갈리는 분도 계시는데 이 내음비내과는 안으로 분비되는 물질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과입니다. 그럼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깥이냐? 안으로 분비된다는 것은 혈관 안으로 분비되는 물질이고 혈관 안으로 분비되는 물질이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던 호르몬인데요. 사실 호르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호르몬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해도 실제로 제가 호르몬 얘기를 해보면 모르시는 분도 많고 최근에는 남성 호르몬도 박태환 선수가 맞았던 대포주사니 이런 주사로 된 남성 호르몬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처럼 먹는 남성 호르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보면 호르몬이라는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데 이 쉬우면서 어려운 호르몬이 바로 혈관 건강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근데 이 호르몬 관리를 잘하고 혈관 관리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말하자면 생활 습관을 관리를 잘하는 게 여러 가지 약제를 쓰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강남 세브란스 국제지구소장을 4년간 역임하면서 상당히 제가 이제 외국을 많이 가보면 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보험이 잘 돼 있고 이 약사 선생님이라든지 의사 선생님들의 접근성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이제 보험이랑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의지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에서 너무 평가절하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 약대 교수님도 계시면 약은 결국 음식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음식 중에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는 의사지만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는 몸이 힘들고 죽겠는데 검사를 해보면 12가지 검사, 뭐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거 검사해보고서 당신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상과 질병 사이에는 분명히 이 중간적인 입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저는 미병이란 말을 주로 씁니다. 병도 아니고 건강하지 않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사들은 굉장히 자기의 시각에서 아니 너는 건강한데 왜 자꾸 아프다고 꾀병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때 이미 이런 혈관이나 그때 이미 이런 혈류나 그때 이미 호르몬은 우리한테 SOS를 보내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놓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프스테스의 침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칼럼에도 많이 쓰는데 그 사람은 아가테의 강도인데요. 자기 침대 길이에 맞춰서 이 키가 큰 사람은 잘라서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늘려서 죽이는데 저희 양의사들이 주로 보면은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아니 무조건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약을 먹어라.
그럼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그러면 그냥 끝까지 먹어라, 평생을. 근데 그런 일이 과연 이 약이나 건강에 평생 끝까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질병이 났을 때 치료하는 약은 효과는 강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는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효과가 강한 만큼 그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약하지만 그건 부작용이 덜할 수 있는 식품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파리가 있다고 해서 파리채로 잡아야 될 것을 황금도끼로 갖다가 파리를 갖다가 죽인다는 것은 상당히 그거는 뭐 말하자면은 벽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약을 드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충분히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바꿔주는 여러 가지 장치로서 제가 이제 주로 연구했던 것은 제가 특허도 2개 갖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원격 진료, 요즘 이제 AI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어떤 핸드폰을 갖고서 혈당을 측정하고 이 핸드폰으로 혈당을 측정하면 이 핸드폰에 측정된 혈당이 우리 집사람한테도 가고 주치의한테도 가고 우리 자녀분들한테도 가서 제가 저혈당이 되든지 고혈당이 되든지 이런 것들이 안심 서비스처럼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혈당 측정기 핸드폰도 제가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환자들의 어떤 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가끔은 과일도 깎아가서 방에도 들어가 봐야 되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어떤 생활 습관을 교정하려면 약이든 아니면 식품이든 그 사람과 같이 동반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제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제가 이제 국제진로소장을 하면서 러시아든 베트남이든 이런 데 가서 많이 좀 제가 보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뭐 IT 기술을 통한 그런 어떤 관리보다도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제 주특기가 호르몬이니까 호르몬을 갖고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오는 당뇨병 환자들이요. 약을 먹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분들 남성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면 오히려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남성 호르몬 자체가 근육량을 늘리고 지방이 연소되면서 결국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잘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혈당이 조절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은 많이 떨어지게 되고 나이살의 원인이 결국은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원래는 당뇨병 환자들한테 쓰면 안 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장 호르몬을 적절하게 공급하면요 오히려 활동량이 늘어나고 대사량이 늘어나면서 당뇨병이 조절되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갖고서 제가 좋은 국제 논문에도 제가 퍼블리시도 하고 출판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르몬은 혈관 내에 분비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뭐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 호르몬이라는 건 참 대단합니다. 이게 제가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교환 교수로 갔다고 그랬을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카고의 뮤지엄에 갔더니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실 적 기억이 나겠지만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고서 이게 이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암시하는 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사람의 눈을 보고서 갑상선균의 항진증의 여자를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림들, 피카소의 우는 여인 같은 경우도 이 호르몬이라는 게 감각과 감정도 조절하는 물질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청경제 미인도를 갖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호르몬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호르몬 얘기, 웅크의 절개에 숨겨져 있는 호르몬은 도파민이고 예를 들면 뭐 피에타라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있는 호르몬은 옥시토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고 있구나
저는 정말 호르몬 전도사가 돼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대학 교수의 역할이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해서 제가 연세의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논문 교수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곰곰 생각해보면 저희 진료실에 보통 환자가 뭐 여기 제 환자들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진료를 보면 100명 이상 환자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제가 연구하고 싶은 것에 대한 것에 관심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거, 손톱이 자라는데 몇 개월 걸리고 발톱이 자라는데 몇 개월 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실제적으로 의대 교수들이나 과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것만 연구한다는 어떤 반성이 들어서 저는 조금 이런 오늘도 이런 강연을 통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이런 호르몬에 대한 혈관에 대한 얘기를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보람으로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 이제 내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골다공증에 대해서 무엇이 물어보세요. 이 그림을 갖고 제가 이제 KBS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이 골다공증도 사실은 호르몬 질환이거든요. 이 비타민 D라는 것도 뭐 여기 정 교수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니고 호르몬입니다. 사람들이 비타민하고 호르몬의 차이는 뭐냐? 결국은 우리의 생체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화학물질인데 내가 만들어낼 수 없으면 비타민이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호르몬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비타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요즘 비타민 얘기를 하지만 내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비타민 C니 비타민 A니 이런 걸 드시게 되는 거고요. 근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안 드셔도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저는 항상 말하자면 우리 내부 속에 우리를 조종하는 어떤 현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호르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타민 C가 발견된 게 이 영국에서 호주로 죄수들을 보내면서 비타민 C의 반감기가 3주거든요. 3주가 지나니까 죄수들하고 선원들의 잇몸에서 피가 나는 괴혈병, 비타민 C의 결핍증이 보여졌는데 쥐들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배에 타고 있는 쥐들은. 알고 봤더니 쥐들은 비타민 C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못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은 비타민 C가 비타민이고 쥐는 비타민 C가 호르몬인데 반대로 쥐들은 비타민 D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쥐들한테는 비타민 D가 비타민이지만 사람들한테는 비타민 D가 호르몬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지만은 호르몬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 어떤 뭐 건강기능식품, 어떤 운동을 통해서 제가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실은 이 호르몬의 건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갱년기가 빨라져서 남자들은 40대 초반인데도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남성 호르몬이 절반뿐이 안 되는 남성 갱년기 환자들이 많은데요. 반대로 이 50대 넘으신 분들은 요즘 강남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55세가 돼도 폐경이 안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가 건강을, 혈관을 어떻게 관리하는데 중요한 비법이 되는데 영양제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관리하려고 하죠. 종합 비타민 다 한두 개씩은 드실 거고요. 뭐 칼슘 같은 것도 많이 드실 거고, 오메가3 이런 것도 많이 드시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혈관을 건강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지만 사실 비타민 D도 단지 그냥 뭐 뼈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 비타민 D는 당뇨병에도 예를 들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 특히 요번에 BMJ라고 해서 영국의 유명한 저널에도 우리가 이제 과민성 대장증상 스트레스 받으면 설사하시는 여성들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비타민 D의 작용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그런 논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비타민 D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꽁꽁 싸고 이제 예를 들면 운동을 하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한 거지. 비타민 D는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섭취하려고 그러면 계란을 갖다가 뭐 한 판을 먹어야지 비타민 D가 나올 정도니까. 그러면 아마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타민 C도 그렇고 비타민 D도 그렇지만은 호르몬에 가장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나 폴리코사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저는 이 영향을 줄 수 있고 중요한 거고요. 사실 저는 이 건강기능식품도 똑똑하게 드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글루코사민 같은 것들 관절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루코사민을 하루에 이제 1000ml 이상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제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효도 상품으로 글루코삼이라든지 예를 들면 폴리코사놀 아니면 프로폴리스 이런 거 사다 주시면 비타민 D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비타민 D가 좋다고 막 강조를 하니까 비타민 D 그냥 누가 선물 주면 막 먹는데 보통 비타민 D가 하루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800에서 1000단위거든요. 근데 시중에서 이렇게 효도 상품으로 나온 비타민 D는 무조건 단위수가 높으면 좋은 줄 알고 어머니한테 3000단위, 5000단위 이런 것도 선물을 하는데 3000단위, 5000단위 먹으면은 하루에 필요한 양이 넘어서서 오히려 이 신장이 결석이 생기고 칼슘이 많이 담석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 잘못 사왔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3000단위면 저도 누가 이제 선물로 5000단위짜리 주셨는데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뭐 3000단위는 3일에 한 번 정도 드시면 사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 약을,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호르몬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이 강아지에서 나오는 인슐린. 인슐린이 1921년도에 발견되면서 그 당시에는 소갈병으로 알려져 있던 이 당뇨병을 이 두 사람, 벤틴과 베스트라는 사람이 완치를 시킵니다.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922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타게 됩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내 나름대로 당뇨병을 완치하고 싶어서 이 눈 밑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맥에 넣어줘가지고 이제 당뇨병을 치료하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많이 내서 이제 이게 제가 실험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문으로 예를 들면 이제 당뇨병 줄기세포로 제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도 이제 벤틴과 베스트처럼 이 당뇨병 치료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노벨 의학상을 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동시에 어떤 KBS에 어떤 PD님이 이제 그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제 사회를 갔었는데 저보고 이제 호르몬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했는데 재밌다고 해서 2번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저는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환자들이, 일반 대중들이 호르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모르고 있구나. 오히려 내가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호르몬 강의를 하고 그 사람들의 궁금증을 이런 현장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의사로서, 의대 교수로서 제 역할을 사명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호르몬을 측정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질병을 갖고 있고 사실 뭐 혈액형 A형, B형, 뭐 O형 이런 거 있지만 저는 환자들이 오면은 12가지 호르몬 주로 이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하고 여성 호르몬 코티졸 이런 호르몬을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의 지금 건강 상태가 아직 질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상은 아닌 그런 어떤 호르몬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를 갖다가 저는 진단하는 의사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런 호르몬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약, 뭐 당뇨병 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속생을 하고 어떤 식품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할 때 이 호르몬이 더 망가지기 전에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아마 이제 강의 끝나고 제가 사인한 10개의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 강의했던 2시간의 강의 내용을 갖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이 책 내용이 많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입히면서 이번에 제가 이제 조선일보와 같이 중년 건강을 이렇게 지배하는 3대 호르몬 해가지고 이제 성장 호르몬, 인슐린, 멜라토닌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음식 예를 들면 굴 같은 경우는 아연이 많아서 남성 호르몬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이라도 드시게 되면은 남성 호르몬의 기능이 좋아질 수 있고요. 이소플라본이 많은 콩이라든지 석류 이런 것들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결국은 이런 식품을 통해서 호르몬 균형을 찾는 그런 책을 이번에 조선일보가 기획을 해서 가을쯤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그냥
이렇게 남은 시간에 얘기를 해보면 이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잘 모르고 있다는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의 호르몬은 안녕하십니까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강의를 이제 하고 책을 썼고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을 관리할 수 있는 이야기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뭐 밤에 저녁을 든든히 먹었는데도 밤 10시쯤 되면은 라면 먹고 싶고 야식 생각나는 것이 우리 몸에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배는 부르는데 자꾸 먹으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또 렙티나 호르몬이 있습니다. 렙티나 호르몬은 이제 그만 먹으라는 호르몬이거든요. 여러분들 카펜테스라는 그 가수 아시겠지만 그 여자 가수가 거식증에 빠져가지고 배는 고픈데도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아서 말라 죽게 되는데 그거는 렙티나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보면 비만한 사람들한테 렙티나 호르몬을 잘 유지하면 우리가 이제 부작용 없이 살을 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권태기가 온다든지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하고 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이 쥐라는 동물이 굉장히 그 물란한 성생활이 물란한 동물인데 되게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걔네들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파트너를 갖고 있는데요. 쥐들 중에서도 아메리카 들쥐는 일부 일처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해가지고 이 이제 남편이 죽어도 사별을 해도 예를 들면은 그냥 돌싱으로 계속 수조를 하고 또 여자 쥐가 죽어도 이 남자 쥐는 다시 뭐 다른 사람하고 교미를 하지 않아서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이제 우리 내음비내과 의사들이 아메리카 들쥐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아메리카 들쥐의 수컷쥐에 보니까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뇌하 수치에서 많이 나오고 앙코쥐에는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일부 일처제를 하나보다 해가지고 이제 집쥐에다가 수컷쥐에 바소프레신 그리고 이제 앙코쥐에 옥시토신을 줬더니 그렇게 이제 파트너가 많던 이 집쥐들이 일부 일처제의 패턴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쥐니까 이제 그런 실험을 할 수 있었겠지만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야 그런 거 우리 홍상수가 못 맞추면 좋겠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계셨는데 어쨌거나 이런 바람피는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호르몬이 관련이 돼 있다는 거고 하물며 건강은 어떻겠는가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제 첫눈에 반하는 뭐 그런 어떤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다 사실 호르몬이죠. 제가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무대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아, 저 친구 좀 별로인 것 같아 라든지 저 교수 되게 좋다 이런 호감과 비호감을 가르는 이 시점이 4분 이내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첫눈에 반하는 그런 감정들 말이죠. 근데 그런 첫눈에 반하고 호감과 비호감을 가르는 그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인상이 좋은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한테 끌리는 거는 도파민이 나와야 되고 지금 저쪽에 보시면 이제 주무시는 분은 아직 저한테 도파민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도파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페닐에치라민이라고 해서 사랑을 갖다가 좀 이렇게 진화시키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같은 거 선물하는 거가 이 초콜릿에는 역시 식품인데 이것도 결국은 페닐에치라민을 상대방한테 줘서 더 나를 갖다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엔돌핀이 옥시토신이 나오면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을 통해서 이브 몽땅이 앨범 뒷비아표로 처음 만나서 서로 30분 만에 결혼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 때문이고 그렇지만 그 호르몬이 이브 몽땅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브 몽땅은 마릴린 monroe한테 다시 또 바람피러 가고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혈관 건강을 잘 유지한다면 저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혈관을 더 이렇게 유익하게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호르몬하고 제대로 친해지면 제가 러시아에 출장을 많이 가면서 모았던 마트로시카 인형이라는 건데 이 인형은 한 꺼풀 한 꺼풀 벗기면 또 인형이 나오는데 저 인형의 끝이 만약에 인간이라면 저는 그 인간의 끝속에는 혈관과 호르몬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혈관과 호르몬은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하고요. 사실 이런 호르몬만 여러분들이 잘 측정을 해서 관리한다면 많이 여러 가지 건강과 뭐 요즘 저는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환자들이 많이 치료하는데 수면장애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혈관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예전에는 호르몬을 측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소변을 갖다 24시간 받아야지만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측정했는데, 요즘은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12가지 호르몬 정도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호르몬만 잘 관리해도, 제가 이제 그 책 속에 10명의 아주 흥미로운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2명 정도를 소개하면, 응급실에 제가 이제 갔는데 갑자기 나이 드신 노인 여성 그러니까 할머니가 쇼크가 와서 왔는데, 보니까 뭐 도저히 이게 뭐 원인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겨드랑이 털이 없고 채모가 없고, 아드님한테 물어봤더니 다산의 경력이 있고, 또 이제 그 분만할 때 하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아 저건 시한 주는 거니까 빨리 스테로이드로 주사를 놔. 그때 그 사람이 감쪽같이 마치 예수님이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서는 것처럼 그런 적도 있고, 또 정신과에 또 이제 보면은 호르몬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인이 굉장히 노이로제가 심하다고 해서 굉장히 불안 초조하다고 갔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고, 제가 한 번은 정신병동에 갔더니 심한 우울증으로 있었던 아주 말도 없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보니까 다리가 막 부어 있는데 되게 콩팥이 안 좋은 사람들 누르면 쑥 들어가는데 들어가지가 않고 이렇게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있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찔 정도로 막 체중이 늘고 머리털은 푸석푸석하고, 저 사람 자꾸 정신과적인 치료를 할 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해봐라 레지던트한테. 그랬더니 정신과 레지던트가 해봤더니 갑상선 호르몬이 거의 안 나오는 기능저하증 환자거든요. 그만큼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의 노화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이런 호르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치료하면 뭐 재밌는 그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해보면, 마지막에 이제 호르몬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식사, 운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특히 뭐 우리가 환자들 보면은 당뇨병 환자들이 과일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취사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박 같은 경우는 당지수가 높은 과일이고요. 딸기 같은 경우는 당지수가 낮고, 감자는 달지는 않지만 당지수가 아주 높은 식품이고, 고구마는 달아도 당지수가 낮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선택해서 드시면 호르몬 관리를 통해서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육도 역시 이 허벅지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아이리시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런 것들 관리를 잘하면 사실은 이 호르몬 균형을 잘 할 수 있고, 이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파트인데요. 혈유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우리 몸을 갖다가 강에 비유해서 유속, 입자, 혈관벽 이런 걸 연구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4억 정도 연구비를 받아서, 아까 줄기세포 연구는 18억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보시면은 이런 당뇨병 환자들이 다리가 썩고 이런 것들이 말초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그것들이 다 적혈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혈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변형도 잘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얘네들이 막 서로 응집되고 변형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중성지방을 낮추는 그런 식품들이 있다면 그런 걸 먹어서 이런 혈액적인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사실 오늘가 뭐 사은품을 나눠준다는 콜리포스난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장하는데, 사실 이제 보면은 지질개선 효과가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혈소판 응집 효과라든지 내장지방 감소 효과들이 있어서, 저는 향후에 제가 이제 콜리포스난을 갖고 한번 호르몬과의 관계를 연구해보고 싶은데, 대신에 이제 이게 콜리포스난이라는 어떤 약제의 어떤 집단적인 효과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효과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인삼하고 미국의 인삼하고 틀리듯이 이게 같은 뭐 예를 들면 제품이라고 해도 어떤 특정 기능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를 서머리하면 혈관이 중요하고, 혈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유지하려면 호르몬 관리를 잘해야 되고, 호르몬 관리를 잘하려면 식사, 운동, 우리의 섭생을 잘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혈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저도 50대 중반으로 넘어섰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87세,
동갑이시고 저희 할머니가 올해 108세가 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70살 때쯤에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평택 사람인데 이제 올라오시라고 했더니 자기는 서울 올라가면 죽는다고 이제 할아버지가 남겨준 땅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계시는데 뭐 항상 걸어다니고 혈관 뭐 건강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옥수수 심고 그러셨는데 이 할머니가 갖고 있는 땅이 길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할머니가 오라 사는 것도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지만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제 더 부자가 됐죠. 근데 이제 이거 제가 동영상을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할머니가 갑자기 넘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도 딸을 사시니까 그 이제 삼성전자 거기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그래서 냉장고를 고치라고 이제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갔더니 냉장고는 멀쩡한데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래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거기에 옮겨놨는데 이 평택의 병원에서 보니까 뼈도 건강하고 혈관도 건강하고 기네스감이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요거 이제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그 캡처를 해가지고 이 사운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는데 놀래가지고 할머니 제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 철우 박사 철우 뭐 교수 손자 철우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좀 구현이 잘 안 되는데 굉장히 귀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생로비 병사의 비밀의 열쇠가 저는 혈관과 호르몬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저희 집안은 조금 약간 귀가 좀 어둡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아주 건강하신데 귀가 좀 가는 귀가 좀 멋이고 잘 못 알아듣고. 근데 저희 처갓집 저희 이제 장모님이 저희 앞집에 사시는데 장모님의 집안은 눈이 빨리 어두워져가지고 일찌감치 안경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의사지만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귀가 빨리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빨리 듣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장모님은 그러면 눈이 더 중요합니까? 귀가 중요합니까? 했더니 장모님이 자기는 끝까지 갖고 싶은 거가 관절이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귀보다 눈보다 관절이 왜 중요하다는 거냐 했더니 장모님 얘기는 안서방도 바쁘고 뭐 우리 아들도 교수라고 바쁜데 내가 귀 눈은 어떻게 해도 되지만은 관절이 좋아야지 내가 이제 어디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가고 싶은 데 가지 않겠는가 지하철 타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요즘 느끼는 거는 관절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혈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혈관이고 이런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관계도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관절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막걸리 먹자고 부르시는 친구 하나 없으면 그것도 사실은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막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 문과였는데 어떻게 이제 이과로 와서 뭐 음악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됐지만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마다 누구는 각자의 우주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550명의 오늘 우주를 만난 거예요. 물론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진료 보고 100명 넘게 환자 보고 또 이런 논문 쓰고 이러면 힘들지만 그 사람은 결국은 뭐 3개의 우주뿐이 없지만 결국 또 그렇게 해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은 4개, 5개, 10개의 우주가 있듯이 또 이런 우주를 통해서 저희가 또 서로 관계를 맺고 혈관처럼 서로 퍼져나가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인문학적인 책들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건강과 혈관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는 4,000개가 있다고 그러고요. 사실 제가 알고 치료하는 호르몬은 100개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가 더 겸손하게 연구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신다면 더 건강하고 오랫동안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희 병원이나 또 저하고 관계를 맺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주말에도 거의 병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요즘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일이 쉽지는 않지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또 여러 가지로 또 제가 제 위치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혈관하고 너무 이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시작이고 이제 6번째 또 우리 조선일보에서 하는 명의 토픽인데
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다양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는 첫 시작을 이 강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 시작했지만 앞으로 또 좋은 인연으로 또 제가 강의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